안녕하세요. 디지털 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위탁 판매를 해도 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투잡 위탁 판매 전제 조건인 반드시 사업자가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자면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개인 판매로도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사입을 해서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위탁 판매로 경험을 쌓는 걸 생각을 하면 상품을 가져올 도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꼭 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사업자를 낼 때는 간이 사업자로 내는 게 좋아요. 사업자 종류에 대해서는 바로 전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직장인 위탁 판매 첫 번째 관문, 사업자를 내 이름으로 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내느냐,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직장인인데 사업자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사업자를 내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말정산도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모를 수 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들킬 염려는 존재하죠. 그래서 회사 내규를 먼저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기업은 투잡이나 월급 외 추가 수익을 금지하는 곳이 많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도 하고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딴짓을 하는 걸 알면은 회사로서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설프게 투잡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가 찍혀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 걸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너무 내가 매출이 커져서 1년에 순수익이 몇 천만 원 이상씩 막 남게 되면은 그게 세무적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할 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매출도 아니고 매입 내역을 다 뺀 이 순수익이 엄청 커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은 가족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정말 명의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협의가 잘 되어도 명의자 본인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가족 명의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켓을 가입할 때 사업자 정보를 넣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내 번호를 쓰면은 사실 명의자가 누구든 내가 잘 운영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통장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죠. 그리고 명의자가 뭔가를 해줘야 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몇 번 없긴 해도 이게 은근히 귀찮은 거라서 가족 말고는 선의로 부탁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고 또 세금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면 세금도 같이 내야 되는데 사업자 명의자가 아무 일도 안 하는 백수가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겠죠. 자, 평소 소득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운영한 쇼핑몰 판매 소득이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세금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자, 원래 명의자의 소득 구간에 이걸 더해 보니까 운 나쁘게도 딱 소득세 이 구간이 딱 올라가는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만큼 소득세가 더 나오게 되니까 여러모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라? 내가 뭔가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라는 괜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래저래 사이가 조금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가장 간편하고 쉽습니다. 평소 경제활동을 안 하셨다면 내가 운영을 하고 세금 처리 등을 해드리면 아주 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질문이 간혹 있어요. 지금 기존에 아버님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해서 쇼핑몰 판매를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은 일단 기존 사업자에서 업종만 추가해서 판매를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쇼핑몰 운영을 오래 할 거라면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현재 사업자에서 매출과 매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쇼핑몰 판매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섞여버리면 상품 대금과 정산 금액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소 잔액이 너무 많아서 얼마가 왔다 갔다 하던 신경 안 쓸 수 있는 아주 잘 되는 사업이면 모를까 내가 도매 사이트에 입금을 하고 마켓으로부터 정산 금액이 들어오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면 수익 정리도 좀 안 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2개 이상 운영하시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개인이 사업자를 몇 개를 운영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2개, 3개, 4개, 10개도 운영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건 세금적으로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요. 주소만 따로 정해서 하나 내면 되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업자를 새로 하나 추가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기존에 하던 사업과 왠지 섞여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물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폐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직장인인데 우리 가족 중에는 사업자를 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 나는 무조건 이 사업 해야겠으니까 내 이름으로 일단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리면 그냥 확 그만두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런 경우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업자는 일단 내고요. 회사 인사팀이나 관련 사람한테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무심히 툭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그냥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명의만 내 거인데 아버지가 그냥 운영하시는 겁니다. 자, 사업자 내도 회사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일 아닌 듯이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한다고 들킬까 막 전전긍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그냥 명의만 저예요.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쿨하게, 아주 쿨하게 말을 딱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관련 직원한테 무심결에 말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회사가 정말 엄청나게 고지식한 회사라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해도 곰마대야 너 큰일 나. 너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바로 잘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속으로는 좀 쫄았지만 그냥 폐업을 하거나 처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쪽에서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나도 편하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걸릴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도 가족 중에 사업자 낼 사람도 없고 내가 낼 건데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슬쩍 확인해 보셔도 되긴 합니다. 대충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심각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는 거는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의외로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 싶으면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 다를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업자 명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사업자 명의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내시면 되고, 그럼 사업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직장인으로서 위탁 판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탁 판매는 온라인으로 수익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먼저 단점은 낮에도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써야 됩니다. 보통 주문을 오전, 오후 한 번씩 넣는 편인데요. 오전 주문은 출근하기 전이나 전날 밤에 미리 주문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오후 주문을 1시 전에 보통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보통 오전에 주문을 하면 이걸 당일 발송을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늦어도 1시까지는 그때까지 들어온 오전 주문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아예 딴짓이 불가능한 분들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막간을 통해서 주문을 넣기도 하는 편인데, 물론 1시에 주문 넣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시나 3시에도 확인하는 대로 주문을 넣어주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은 필수적인 거고 아무래도 고객들 문의나 처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를 일과 시간 동안에 처리해야 될 하는 점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대신 이 부분은 꼭 통화로 하지 않고 문자나 각 마켓 게시판으로 운영되는 것도 많으니까 CS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몇십만 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CS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렸고 장점입니다. 장점은 여러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정성과 기대 수익이 높습니다. 저도 블로그, 제휴 마케팅, 재능 마케팅 다 해봤어요. 근데 온라인 판매가 가장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건 잠시 반짝하고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온라인 판매처럼 계속 판매량이 쌓이고 차근차근 매출이 늘어나가는 느낌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온라인 판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점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위탁 판매는 주문을 엑셀로 받아서 도매 사이트에 주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으나 적으나 쓰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엑셀 행이 5개나 100개나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루 매출이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이 점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차이는 좀 있는데요. 제가 사업자를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력 사업자는 상품 2,000개로 매출 4, 5천만 원. 그리고 운영한 지 2달 된 신규 사업자는 상품 10만 개로 매출 1,500만 원입니다. 이건 위탁 판매에도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직장인이 투잡으로 위탁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명의입니다. 이 명의 부분은 꼭 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투잡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당시 중국 사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수입에, 창고 운영에, 배송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느라 정말 바빴었죠. 사실 일단 배송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저는 투잡으로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가볍게 위탁 판매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역시 쉽지는 않지만 경험을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위탁 판매는 전부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사입이나 제조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